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강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6페이지 혼인합과 주택에 대한 특례 여기 할 차례죠. 자, 교재 읽어보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을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 보유한 주택수를 차감하여 1세대가 보유한 주택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혼을 해요.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남자분도 남자분은 두 채가 있다. 여자분도 두 채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만약에 남자가 갖고 있는 두 채 중에 남자 명의로 되어 있는 두 채 중에 한 채를 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 배우자 분이 갖고 있는 이거를 제외하고 이 주택수, 중과주택수를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5년 이내가 아니라 5년 이후에 판다. 그죠? 5년이 넘어가면 이건 포함이 되겠죠. 이 여자분이 갖고 있는, 부인이 갖고 있는 주택수도 포함해서 이제 주택 대상을 포함해서 이제 중과 대상 주택수나 그런 거를 이제 판정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두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5년 안에 처분했을 때 이런 배제한다는 규정인데 그걸 뒤집어서 이제 해석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5년 이후에 처분했을 때는 양쪽이 갖고 있는 거를 다 합산해서 주택수, 중과주택수를 계산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다만이라고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상태에서 서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기간에 상관이 없어요. 기간에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예를 들어서 결혼 후 1년 정도 됐을 때 새로운 주택을 한 채를 구입을 했다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하죠? 이 문구를 잘 보시면 이거 5개를 놓고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5채를 놓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상태에서 뭔가 이제 주택을 처분하고 할 때는 5년 안에 할 때는 뭐 이렇게 한쪽을 제외하곤 하지만 결혼에 또 다른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런 특례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왜? 그렇지 않아도 집이 많은데, 그죠? 집이 있는데 이렇게 또 구입한다는 거는 투기성이 있다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뭐 다는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경우라면은 투기의 소지가 많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좀 예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청주에 2억짜리 집이 있고 또 청주에 4억짜리 집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리고 또 세종에 2억짜리 집하고 4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죠? 네 채가 있어요. 네 채가. 그러면은 저희가 판정을 할 게
중과세를 부과를 하는 주택수를 판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중과세가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 좀 다르죠, 이때는요. 자, 계속 봅시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과세 주택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 다 달라요, 이게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자, 보시면 중과세 주택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잠깐 있었지만 지역 기준과 가액 기준이 있었죠. 그죠? 지역은 뭐죠? 지역. 다시 한번 봅시다. 지역. 보시면은 173페이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3개예요. 그죠? 많은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많은 분들이 살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역 기준이거든요. 그럼 청주는 지역 기준에 들어가나요? 청주는 지역 기준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 지역 기준이 수도권은 아니고, 그 다음에 광역시, 그리고 특별시는 아니에요. 특별자치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는 안 들어가죠. 그죠? 안 들어가요.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 안 들어가요. 그죠?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자의 집이 또 있다. 그러면은 지역 기준에는 안 들어가지만 가액 기준은 뭐라 그랬죠? 3억 초과라고 했죠. 3억 초과. 그죠? 3억 초과. 그러면은 중과세를 판정하는 주택수에는 들어가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세종은 어떻죠? 지역 기준, 가액 기준. 2억이니까 가액 기준은 안 들어가지만 지역 기준에는 부합이 되죠. 특별자치시니까 들어가고. 그리고 사업자의 집은 지역 기준과 가액 기준 모두 다 만족하죠?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역 기준과 가액 기준.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수는 몇 개죠? 4채예요. 4채지만 총 이산을 갖고 있는 거는 4채지만 중과세가 부과되는 주택수를 판정할 때는 몇 채? 이때는 3채가 되는 거예요. 3채. 그죠? 3채가 되는 거예요. 3채. 그럼 물리적으로는 4채. 중과세 주택수는 3채. 이렇게 판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거는 조정대상 지역에 그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이게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자, 그러면은 청주가 중과세 대상, 조정대상 지역인가요? 이거는 조정대상 지역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 부동산을, 주택을 처분할 때마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이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택거래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심의를 한 다음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건 이제 그때마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으로 확인을 해보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빠지죠. 빠지고, 그 다음에 세종은 조정대상 지역에 현재 기준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판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죠? 주택수는 아니지만 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주택은 몇 채다? 2채예요. 그죠? 2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이 청주주택 2억짜리를 팔았어요. 이걸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1세대 4주택이죠. 4주택이에요. 그러면은 중과주택 수는 몇 채죠? 3채예요. 3채면은 뭐 30%가 올해까지는 20%, 내년부터 30%가 이제 중과세율이 플러스가 되는데 올해 기준 지금 한 2020년이니까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주택이기 때문에 중과 대상 주택을 팔게 되면 플러스 좀 초과 누진 세율에 플러스 20%를 가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쪽 청주택 2억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초과 누진 세율이 되죠. 초과 누진 세율. 일반적인 초과 누진 세율.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근데 이제 세종법을 처분을 하면 중과 대상 주택수가 3채인 경우에 조정 대상 안에 있는 중과세율 적용되는 주택을 파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3채니까 초과 누진 세율에다가 플러스 20%. 그죠? 세율이. 그리고 이거 세종 4억짜리를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0%.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가입 기준, 뭐 지역 기준 하는 거는 중과세 주택수 이거를 판정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판정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거의 그 양도세 시작할 때쯤 강의 상반기쯤에 전반부쯤에 했던 1세대 1주택 비과세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예제를 하나 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지 이게 이 내용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용만 보면은 그 내용은 이해가 뭐 쉽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부분 내용을 이해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부분만 이해하면은 맨날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뭐 연습이 좀 돼서 이제 좀 익숙해지면 판정하는 게 좀 까다롭진 않아요. 그럼 다시 다른 예를 들어가서 해볼게요. 그러면요. 다른 예를 갖고 이번에는 과천에 2억짜리, 그 다음에 평택시라고 미군 부대 용산에 있다가 이전한 데 있죠. 평택항 그쪽 어디예요? 평택 포승면은요. 평택 포승면에 2억짜리. 그 다음에 천안시에 2억짜리. 그 다음에 광주에 2억짜리 집이 있는 분이에요. 이번에는 B라는 분이라고 합시다. B. 자, 이거 어떻게 또 판정을 할까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몇 채죠? 4채예요, 4채. 4채인데 그러면은 중과세 주택수가 몇 개고 그리고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10초 줘볼게요. 10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요? 자, 그러면은 다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과세 주택수는 뭐라고 그랬죠?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주택수는 이 판정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 기준과 가액 기준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이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과천은 어디죠? 경기도 과천이에요. 경기도 예전에 전국 종합청사 세종으로 이전하기 전에 있었던 그 과천 그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는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그죠? 수도권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평택시지만 면이죠, 면. 이렇게 보시면 다시 173페이지 보시면 보면은 메뉴 박스 보면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인데 이건 특별시 자치시 뭐 이쪽에 포함이 되지가 않죠. 그 평택은요. 그러니까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빠지고 그 다음에 천안시도 마찬가지죠. 천안시도 그죠? 빠져요. 네, 광주는 뭐죠? 광주광역시, 우리나라 5대 광역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역 기준에 만족을 해요. 그죠? 비록 가액이 3억 미만이지만 지역 기준에 충족을 하기 때문에 중과수 주택수에는 포함이 돼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중과세 주택수는 몇 채? 2채. 그죠? 2채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 이걸 처분을 했다. 이 과천집을 처분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거죠. 지금 비록 물리적으로 4채지만 중과가 되는 주택수가 몇 개? 2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과가 되는 집을 처분하게 됐을 때는 2채이기 때문에 초과 누진세율에 더하기 10%가 더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만약 과천 걸 팔았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한다? 조정대상 지역이 있느냐 그 집이. 조정대상 지역이 있어요. 과천은요. 현재. 그러면은 중과세율이 적용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에다가 몇 프로? 2채죠. 2채니까 플러스 10%가 되는 거예요. 10%. 그죠? 물리적으로는 4채지만 이때는 10%예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평택 거를 팔았다. 포승면 거를 팔았다고 하면은 요걸 팔았을 때 이 포승면이 조정대상 지역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이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그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천안도. 그렇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광주는 어떨까요? 광주는 5대 광역시에 들어가고 확인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을 한다. 그래서 중과세율 적용되는 주택은 한 채가 돼요. 한 채. 이해되세요? 이게 좀 차근차근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는 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금방금방 되는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네, 얘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얘를 하나 더. 몇 가지를 해봐야지 이게 좀 생각이 되니까. 자, 이번에는 또 과천에 2억짜리 집이 있고요. 남양주 진전읍에 또 2억짜리 또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에 4억짜리. 그 다음에 대전에 2억짜리 집이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있으신데 이분은 또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몇 채가 있죠? 4채가 있어요. 4채가. 그죠? 4채가 있고 그런데 중과세 주택수 봅시다. 과천은
경기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포함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남양주는 경기도 남양주예요. 경기도 남양주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게 맞지만 173페이지 다시 맨 위에 있는 박스 보시면 이게 군읍면 이것도 제외예요. 제외. 그죠? 읍이기 때문에 이건 제외가 돼요.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천안은 5대 광역시가 아니죠. 일단 지역 기준에서는 빠지는데 얼마? 4억이잖아요. 그러면 가입 기준 3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전 광역시죠. 가입이 비록 3억 미만이지만 지역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그라미. 그죠? 그래서 이분은 중과세 주택수는 몇 채? 세 채. 그죠? 네, 만약에 이제 세 채에서 과천집을 팔았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조정대상 지역에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 있기 때문에 중과세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세 채니까 플러스 20%가 되겠죠. 플러스 20%. 초과 누진세율에 플러스 20%. 그 다음에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진전읍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중과세 적용 안 돼서 그냥 초과 누진세율만 되는 거고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 천안 이 집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초과 누진세율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중과세율 20%가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판정을 하셔야지 지금 했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그 다음에 나오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이게 다 동시에 해결이 돼요. 동시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해야 돼요. 차근차근. 그럼 좀 잠깐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